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이 에르코스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데요. 근데 이 회사가 타이밍, 그 상장했을 때의 타이밍도 그렇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 회사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면 이 자체 주력 사업인 뭐 영유아에 대한 이런 식품,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 이 회사 주가를 끌어올렸다기보다는 전형적으로 수급, 즉 이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급감하면서 그러면서 실제 시장에서 품절주를 만들어서 날려버리는 형태, 그런 형태의 결과가 주가가 지금 급등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 영유아 식품에 대한 것이 뭐 저출산 대책 여기에 들어가서 수혜를 볼 거다라는 말도 있는데요. 그건 뭐 대선 공약으로 나오는 말들이라 매번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에 빠져들었을 때 매번 나오는 뭐 테마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거기에 딱 맞는 회사이기도 하죠.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지금의 이 주가 급등은 과도하게 이제 그 유통 주식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품절주가 돼버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에르코스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영유아식하고 케어푸드 쪽, 이쪽은 실제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캐시카우 역할이 되고 대체식품 쪽은 아직 그렇게 크게 그 성장하지 못하는 육성을 해야 된, 더 투자가 돼야 될 그런 사업 분야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영유아식에서 루솔이라는 이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이유식이나 영유아식 이쪽이 크게 이제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그 사업 분야이기도 하고요. 이쪽에 이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영유아식과 이유식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면서 회사가 이제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성장 로드맵으로 지금 스펙과 합병할 때 제시한 게 지금 현재 캐시카우인 영유아식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케어푸드 해가지고 요양원이나 병원에 있는 나이 드신 오래된 나이 드신 노인네들을 위한 이런 케어푸드를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유아식과 함께 새로운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어르신 식품을 또 하나의 이제 성장 발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. 그리고 실제로 이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데서는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뭐 케어푸드라는 것이 하나의 산업으로 또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대체식품, 이 대체식품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시장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. 국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탐색하는 과정이고요.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하겠다고 이 포부를 밝혔죠. 자, 그래서 지난해 실적을 놓고 보면 영유아 식품이 전체 매출액의 46%, 거의 대부분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. 그리고 이 상품이 나머지 또 상품이 한 45% 정도를 차지하죠.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펙, 키움 제6호 그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지금 상장했을 때 지금 이익 잉여금이 277억 정도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. 이 정도 있으면 무상유자 100% 정도 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리고 그 포괄 손익 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이 매년 매출 외형이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당기순이익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모자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금융비용이나 이런 법인세 차감 전 수익이나 하여튼 금융비용 같이 이 일회성 요인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때 회기에 다 반영돼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해 2025년에는 그렇게 부담이 많이 줄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도 지금과 같은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면 단기 순이익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도 하죠. 자, 그리고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게 요번에 이제 스펙과 합병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요. 그렇게 해도 에르코스 농업법인회사의 기존 최대주주들과 뭐 1% 이상 주주들 이런 쪽 다 합하면 86%나 됩니다. 그리고
이쪽 그 키움 6호 스펙 쪽은 이제 13%로 줄어들게 되죠. 그래서 이게 합병했을 때 이제 100%가 되는데,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최대주주 쪽이 이쪽에서 이제 86%나 갖고 있고, 그리고 기존의 이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것들, 이게 이제 8% 정도 되는데요. 이 물량이 시장에 나와도 그렇고 이 소액주들도 모두 갖고 있는 걸 다 합쳐도 1.79%밖에 안 돼요.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. 그리고 왜냐면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데 이건 모두 보유예수 일정 기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스펙 쪽에서도 이쪽도 보유예수가 됩니다. 그래서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1% 이상 소유주 중에 이것도 역시나 이제 보유예수가 되고요. 소액주주 얘들만 이제 유통이 가능한데 이게 실제로 1.79%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. 네. 그런데 이 최근 들어서 에르코스가 이게 영유아 시기 저출산 대책에 수혜를 볼 거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묻지마 매수가 유입되면서 거의 단번에 그냥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어요.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이 조기 대선이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에 교육과 저출산 대책이 하나의 테마주로 움직이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,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그 금감원이나 아니면 한국거래소를 동원해서 철저하게 주가 조작이나 작전 세력이 개입한 게 아닌지 이걸 조사하겠다고. 근데 이건 매년이라기보다는 매번 이런 큰 선거가 있을 때는 해왔던 얘기들입니다. 항상 이 정치인 테마주와 함께 이 대선 공약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이런 테마주들은 항상 생겨왔고, 이때마다 주가가 많이 급등하기도 있고, 그 중에 분명 작전을 했던 놈들도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이러한 시장 내에 투자자들의 비이성적인 묻지마 매수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뭐 작전이다 해서 처벌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죠. 자,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 지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이후에 좀 흘러내려서 지난 3월 26일 날 그때 이제 주가가 한 6,000원대까지 좀 하락하긴 했는데, 그 이후로 주가가 갑자기 이제 대선 이제 분위기로 이제 전환되면서 4월 달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6,000원짜리가 벌써 3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500% 정도 급등한 걸로 볼 수가 있죠. 근데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급등하는 건 실질적으로 뭐 대선 테마주나 이런 그 비이성적인 매수세가 만든 결과이기도 하고, 실제로 이게 작전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주가를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사가 필요한 사실이기도 합니다. 왜냐면 이 에르코스의 지난해 실적 합병 이후에 그 실적을 갖고 밸류에이션 해보면 이 회사 에르코스의 그 주가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. 이 에르코스가 이제 그 자기 사업에서 벌어들 수 있는 그 수익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가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말이 맞죠. 그리고 실제로 이게 상장한 이후에 이 대선 테마주 바람이 이제 꺼지고 나서 주가가 이제 뭐 실제로 이런 대선 테마로서, 그러니까 정책으로서 공약으로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게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수혜를 받는다면 실적이 더 증가하겠지만, 그렇지 않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를 밀어 올린 거라면 이런 주가는 계속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대선 테마가 바람이 이제 잦아지면 다시 또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여기에 들어가서 이 폭탄 돌리기에 뛰어든 투자자들은 실제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했던 주가는 실제로 이 주가가 다시 여기까지 회복되는 데는 뭐 많은 시간이 걸릴 뿐더러 실제로 이게 돌아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. 왜냐하면 회사의 에르코스의 그 기업 가치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점프업으로 팍팍 뛰기에는 여러 가지로 이 어린이 시장, 그러니까 영유아 시장 지금 기반으로 하고 있는 캐시카우 시장도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는 그 저출산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시장이 돈이 된다고 그러면 대기업들도 뛰어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버티는 데는 또 한계가 있죠. 왜냐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커졌을 때 대기업이 뛰어들면 중소기업의 시장을 뺏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좀 에르코스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시겠죠?
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